이게 교재 보면은 현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때는 다시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거나 또 강의를 듣다 보면 나옵니다. 이 개천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천절 하면은 개천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 네?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 네. 우리 박 기사님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 고조선이 공복한 날. 고조선이 공복한 날. 이제 그거는 제대로 이제 공부한 거고. 요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알기에도 하늘이 열린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개천절 행사에 나가서 축사하는 걸 보면은 하늘이 열린 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우선 이 개천절의 개념에는 왜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 우리가 국경일 하면은 국가가 축하하는 날 아닙니까? 국경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 3.1절, 연절. 제헌절, 그리고 개천절이에요. 자, 이거 전부 다 일본 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천절은 뭐예요? 원래 개천이란 말은 우리 역사가 출발한 고조선의 건국을 가르친 말인데 지금 역사가 싹 신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3.1 운동. 네,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어요. 삼일 만세 사건이 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요. 근데 그때 당시 임시정부가 몇 개가 생기냐면 9개가 생깁니다. 상해 임시정부 한 개 생긴 거 아니고 9개가 생기죠. 그래서 천도교에서도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주의 독립단체 광복군에서도 임시정부를 세우고 해가지고 어쨌든 임시정부가 9개가 성립됩니다. 서로 누가 정통이라고 할까요? 내가 좀 네, 서로 자기가 정통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4월달 사건인데 9월달에 가가지고 요게 하나로 이제 통일됩니다. 그래서 상해에 본부를 둔 임시정부가 그걸 다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 우리 국호를 뭐로 만들까 합니다. 그때까지는 대한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897년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지 얼마 13년 만에 우리가 일본에게 병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으로 하면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민주화를 해서 대한은 그대로 쓰고 백성민자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해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고조선에 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고조선에 둔다.
왜냐하면 삼국유서에 나와 있고 다른 책에도 동몽선서입니까? 선설입니까? 조선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에다 둔다니까 조선을 누가 세웠어요? 이 어른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로 삼느냐? 국조로 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계를 모르니까 한계를 안 붙이고 단군 왕금을 국조로 삼고 그 말입니다. 이분이 나라를 세운 게 언제냐? 2333년 네? 나라를 10월 음력 10월 3일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날을 건국 기원절로 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연호는 뭐로 쓰느냐? 연호는 단기로 쓴다. 이런 걸 다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36년 동안 일본에게 눌렸다가 우리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독립신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신문에 요 기사가 잘 났어요. 요거 기사는 지금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출발을 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독립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오느냐? 요 건국기원절을 개천절이라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건국기원절이면 건국기원절을 해놓지 왜 개천절로 바꿉니까 그 말이야. 알고 보니까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종교 지원을 또 많이 받았고, 대종교 하면 지금 저 홍은동에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이고 많은 자금을 대줬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른들이 요 건국기원절을 뭐로 하자고요? 개천절. 근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 뒤에 제가 1987년에 대종교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알고 있는 개천절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말한 이 개천절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은 고사하고 요 건국기원절을 뭘로 한다? 개천을 한다. 그래서 음력 10월 3일이 이제 개천절이 된 겁니다. 단기를 연으로 쓰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매년 해방될 때까지 매년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개천절로 기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딱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이제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헌 국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재헌절이 지금 며칠입니까? 7월 17일. 예, 7월 17일. 재헌 국회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때 요 재헌 국회에서 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나라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어디다 둘 것이냐? 고조선. 그러니까 단공왕금이 국조가 되고 건국기원절이라고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요걸 개천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개천절이라고 하자. 연호는 뭐요? 단기. 다 정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48년에 개천절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해 여러분 이제 만세로 보면 알지만은 그해 음력 10월 3일이 11월 며칠이에요. 대단히 추웠어요. 그러니까는 장관들이 그 개천절 행사 갔다 오다가
추워서 벌벌 떨고 왔단 말이야. 그 참석한 우리 이슬람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장관들 몇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개천절 너무 추워서 이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양력으로 바꾸자 양력으로. 그 뜻만 개성하면 되지 뭐 꼭 음력 10월 3일이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요 음력 3일이 뭐로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만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쭉 말씀드렸죠. 일본이 우리 역사를 다 말살하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역사를 축소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는 몇천 년? 2000년. 북부여 이전의 역사, 고구려 이전 역사, 북부여, 고조선, 배달국, 한국은 다 뭐라고요? 신화라고. 학교에서는 일본 식민지 교육의 역사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고조선을 우리 민족의 뿌리로 삼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신화야! 이래 되는 거예요. 신화란 말은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신화가 진짜 역사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에요. 조작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아니 국회에서는 개천절 정해놓고 다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에 자라는 애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기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공무원이 됐으니까 개천절 뜻을 알아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최를 하는데 행안부의 그 실무자들이 개천절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옥편을 찾아보니까 열개자 하늘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천절이 왜 국경일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그 답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배운 대로 하늘이 열린 날, 어떤 학생은 개 1000마리가 절에 가는 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천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건국기원절입니다. 건국기원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개천이라는 말을 대종교 사람들이 썼느냐는 겁니다. 대종교가 생각하는 개천하고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개천하고 뜻이 틀려요.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 진영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한당고기를 보는 사람들도 욕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종교가 개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대종교에 있다가 왔으니까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가 대종교마저도 잘못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대종교의 우리 조상에 대한 관이 뭐냐면 신화적이에요. 일본이 만들어낸 신화보다도 더 신화적이야. 그게 뭐냐면은 한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이요. 요 한인은 조하주 하느님이다 이거야. 이분이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삼국에서 나온 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인도 이제 일본 놈들이 변조한 겁니다만은. 근데 요 한인에게 서자가 있어, 서자. 한인의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제 일본 놈들이 하는 이야기고, 요 한인 하느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 말이요. 개천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그분이 화동이다 그 말이요. 한인 하느님이 조화조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분이 지상에 와가지고 교화주 누굽니까?
하느님이 몸을 쓰고 땅에 왔으니까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하느님인데 몸을 쓰고 왔으니까 교화주야. 그래서 이분이 지상에 124년 동안 계시면서 백성을 교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한웅께서 124년 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니까 이분이 뭐가 됐느냐? 당군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한인 하느님이 한웅이 나라를 세우니까 당군이 돼서,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이다. 이걸 삼신일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역사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군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한인 하느님이 한웅으로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와 가지고 124년 동안 지상의 백성을 가르치다가 나라를 세워서 당군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개천여러 말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늘 문을 열고 누구로 왔어요? 요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역사를 신화로 만든. 그래서 이 당군은 누구냐? 당군은 치화주 하느님이다 이게요. 그래서 요 세 분이 다 뭐요? 하느님이야. 그래서 삼신 일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일본이 우리 역사를 신화로 만든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대종교를 세우신 종사님은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하는 교리나 가르침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신화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중교 그 어느 날 누구신데요? 거기도 자꾸 지도자가 바뀌니까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원래 개천의 뜻은 뭐냐면은 환국,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6일 동안에 강의를 합니다만은 요때 환국이 우르국이 여기 있었고 12나라를 합해서 한국이 되었으니까 여기다 12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12나라 가운데 중심이 우르국입니다. 여기에 한인 천재가 계셨어요. 요 한국은 12나라가 모여서 되어진 나라인데 그 중심국이 어디냐면 우르국입니다. 우르국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필라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파미르 고원인데 한강고기에서는 파네루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네루산. 그래서 파네루국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한인 천자가 직접 다스리고, 그때 요 우르국에 처음에는 이 나라가 살기 좋고 부자였는데 살기 좋으니까 사람이 자꾸 모여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마늘 다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는 이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만 년 전이었는데 7만 년 전에 출발한 이 나라가 잘 살아오다가 6,000년 전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 한인 천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요때 한인 천재 이름이 지위리입니다. 지위리 왕조예요. 요때는 안파겐이고 안파겐 왕조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이제 한인 천재가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걱정을 하니까 국인들이, 지금 같으면 각부 장관입니다. 국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좀
방법 없습니다. 인구를 뭐요?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서 분국을 해야 됩니다. 이거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산업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하니까 사미와 태백과 금화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세 곳을 지명합니다. 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인 천재가 요 세 곳을 둘러보니까 태백이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낙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서자부에 대인, 서자부에 그래 말하자면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대인이란 말은 환웅이 있는데 평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좋겠습니다 하고 추대를 하니까 지민이 한인 천재가 이 한웅을 불러서 군이 귀하가 수고스럽지만 이 일을 좀 맡아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웅은 자기가 바라던 뜻이니까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게 뭐냐면 삼천무리예요. 요 삼천무리는 한 무리가 한 가족 단위니까 한 가족이 7명으로 치면 3,7이 11,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 살아야 되니까. 요 태백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 서안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삼위산과 태백산, 금악산도 아마 이 부근에 어디 있는 모양인데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셋째 뭐냐? 가서 먹고 살아야 할 뭐요? 산업을 준비해야 돼요. 이래서 한웅이 이걸 갖추어 가지고 삼천무리를 인솔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태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한인 천재가 한웅한테다가 뭘 주냐면은 천부인을 줍니다. 천부인 3개를 주는데 이 천부인이 뭐냐? 그게 바로 옥새입니다. 지금 이 인물을 이끌고 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한인 천재 아닙니까? 이 한인 천재가 못 가니까 암행에서 마패를 줘서 암행을 시키듯이 한웅한테 마패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부인입니다. 요것은 뭐냐면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웅한테 가서 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자, 가거든 개천하라. 둘째로 입교하라. 셋째로 제천하라. 넷째로 국권을 확립하라. 다섯째로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 해라. 그래서 만세에 본이 되어라. 이렇게 조서를 딱 내려줍니다. 제일 첫 분이 뭡니까? 개천하랍니다. 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개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천의 뜻이 뭡니까? 가서 뭐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열으라고 그랬겠어요? 나라 세워라. 그렇습니다. 개천이라는 말은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이라는 말은 한인 천재가 누구한테 해준 말이에요? 한웅한테. 당군하고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당군이 개천한 걸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웅이 가서 세운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배달국입니다. 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한웅 천황과 당군 왕금의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민족 종교가 민족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족에 가는 길을 뭐요? 지금 가로막아 놨어요.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배달민족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달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때 와가지고 당군이 나라를 세웠는데도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조선 나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 나라라고 그래요. 노래하는 거 보면. 왜? 아버지의 나라 배달 나라를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크고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린 날로 되어 있고 그 근거는 오늘 민족 종교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이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개천절은 신하니까 고조선이 신하니까 없애자 그만두자 없애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연호를 없애버리고 그럼 단기연호를 없애버리면 개천절도 없애야 되는데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개천절을 못 없애니까 단기만 없애고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때는 종이가 적으니까 달력을 한 장짜리 만들잖아요. 12달 했어요. 그거 보신 분들 많죠? 네. 나이 많으신 분 봤습니다.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당군 얼굴 성상을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5.16 혁명 군사혁명 이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당군은 신하 운운하면서 단기연호를 빼버리는 쓰면은 개천절도 고구려가 개천절로 하든지 뭐 신라를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 정부가 잘못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본은 조선 총독부의 역사를 계승하다 보니 그렇고 조선 총독부의 제도나 모든 걸 그대로 계승하다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한민국이 못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원구단을 다시 복원해야 돼요. 조선호텔 허물고 원구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늘 앞에 천재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선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정신적인 지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상한 목표가. 그게 한국 상부역사교육원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대로 오셨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짐지로 오셨어요. 에? 그렇죠? 이거 알고 가만히 놀 수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띵가띵가 하고 놀 수 있는데 안 사람은 뭔가 힘을 보태야 되니까 잘못 생각하면 짐을 지러 오셨고 잘 생각하면 할 일을 만났고 당연히 짐 줘야죠. 자, 그래서 오늘 첫날 설정에서 우리 송 원장님이 앞장서셔서 예. 역사교육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인류 조상으로부터 한국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인류 조상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는 빼달고 그 다음 주에는 조선 그 다음 주에는 북부여 하고 여기까지 여기 일어나는 것까지 그럼 벌써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까지 역사는 5일이면 끝나요. 그 다음 6일째부터는 이제 우리의 천부경 3.1신고 참전개경 또 우리 민족의 구심점인 하느님. 여러분 우리 민족 정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민족 정신 덜 믿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민족 정신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사책을 국회의원들에게 줬더니 말이죠. 안 읽어. 뭐 요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역사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5년 전에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줘도 안 읽으니까 이걸 만화로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만화는 조금 틀려도 시비하지 않고, 원래 드라마는 막 부풀어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좀 더 재밌게 해서 하면은 그거 볼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만화를, 교양 강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정돼 있어. 지금 제가 13년을 해왔는데, 그래봐야 얼마나 했을까요? 1000명. 그러니까, 만화를 만들어서 뿌려야 빠르겠다 하는 결론이었는데, 만화를 만들려고 만화가 협회를 찾아가서 요 책을 들고 가가지고 요걸 만화로 만들랍니다 하니까 만화 만드는데 한 페이지당 50만원 달래요. 그러면 이걸 만화로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한 1000페이지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200페이지씩 처음에는 3권짜리 600페이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을 만났더니 5년 전에는 누가 자금을 좀 후원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5년간 쭉 밀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만났더니 600페이지는 너무 양이 적어서 안 됩니다. 이거 이따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1250페이지 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페이지당 50만원이 그때도 줄여가지고 2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칼라로. 잘 만드는 거죠.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요거 지금 칼라입니다. 유관순 누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렇게 한 250페이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책이 전부 다 몇 권이냐면은 5권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만들어서 초중고생들에게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볼 테니까. 그래서 그 만화를 만들어서 보고받자 하는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 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한 질씩 구입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 권고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여기에 관한 보급 방법, 전개하는 방법을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와서 자세히 들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만화를 만들어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